당원 여러분, 한국 스포츠당 총재 최동호입니다. 지난 2월 2일 치러진 K리그 안양FC 창단식에서 이훈영 감독은 서울은 무조건 이기겠다, 공격수 남궁도는 서울을 부숴버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안양을 버리고 서울로 간 안양 LG 치타스, 지금의 FC 서울이죠. 벌써 8년 전인 2004년의 일입니다. 하지만 안양 팬들은 아직도 가슴속에 한이 남아있는 듯합니다. 안양 팬들의 비원을 담아 창단한 안양FC, 서울은 바쁘겠습니다. 라이벌 수원 상대하랴 안양 상대하랴 정신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서울은 1부 리그인 K리그 클래식이고요, 안양은 2부 리그 K리그입니다. 서울을 부숴버리기 이전에 안양은 1부 리그 K리그 클래식으로 올라가는 게 먼저입니다. (2000년) 캐나다 에드먼턴 세계 청소년 야구 선수권 대회를 소재로 한 영화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2000년 세계 청소년 야구 선수권 대회를 기억하세요? 이 82년생인 추신수, 이대호, 김태균이 중심이 됐던 당시 대표팀이 이 쿠바와 일본, 미국을 차례대로 깨면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미국과의 결승전은 연장 13회까지 가는 치열한 접전이었는데요. 이 경기는 이 청소년 야구 최고의 명승부로 손꼽히는 경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92학번을 황금세대로 얘기를 하는데, 92학번은 실제로 프로에 와서 기대에 못 미쳤던 유망주들이 훨씬 더 많고요. 한국 야구의 진정한 황금세대는 2000년 세계 청소년 야구 선수권 대회 멤버 82년생이 아닐까요? (3회) 연속 올림픽 톱10, WBC 준우승, 월드컵 16강, 원더풀, 뷰티풀. What the fuck is this? 한국 스포츠 정말 잘 나가고 있나요? 전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 감독이 입시 비리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축구와 배구에 이어서 프로야구에서도 승부 조작을 벌였다는 농구 감독과 심판 사이에 관례적으로 금품이 오간 사실이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아니, 이게 뭐죠? 비인기 종목 메달 따도 먹고 살기 힘들고 체대 졸업하면 곧바로 실업자, 운 좋으면 180만원짜리 비정규직. 협회 운영은 자기들끼리 다 하고, 국가대표 훈련비 뺑땅 치다 걸리고, 그리고 운동할 거면 공부하지 마세요? 1% 운동기계만이 필요한 초엘리트 스포츠. 니들이 스포츠를 아세요? 스포츠 민주화, 스포츠의 가치 회복, 1%가 아닌 99%를 끌어올리는 유쾌한 시사 프로그램. 최동호의 한국 스포츠당. 생뚱맞게 이 박태환 선수의 포상금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수영연맹 이기흥 회장은 조기 귀국하겠다, 연맹 행사에 불성실했다는 이유로 이 박태환 선수가 포상이 아니라 징계감이라고 말했는데요. 오늘 이슈에서 이 박태환 선수의 포상금 박탈을 둘러싼 속사정을 알아봅니다. 김정길 전 대한체육회 회장의 전화 인터뷰 있고요. 이 박태환 선수의 스승인 노민상 전 대표팀 감독과의 전화 연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북한 대표팀으로 남아공 월드컵에 참가했던 임민룬이 정대세 선수가 올 시즌 K리그에 데뷔합니다. 정대세 선수 수원 삼성의 유니폼 입고서 괌 전지 훈련까지 갔다 왔는데요. 이 정대세 선수가 최근에 스포츠 전문 변호사인 장다령 변호사와 자문 계약을 맺었습니다. 완전 대박 터뜨린 이 장다령 변호사와 임민룬이 정대세 선수를 털어보겠습니다. 통합 창원시가 결국 NC 다이노스의 홈구장 부지를 진해로 결정했습니다.
이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부적합한 장소에 야구장을 짓는다는 비난 여론이 비등한데요. MBC 플러스 송재우 야구 해설위원 전화로 연결해서 이 창원시와 NC 다이노스, KBO의 속사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주 1회 여러분의 스포츠가 시원해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함께하는 스포츠 시사 프로그램 최동호의 한국 스포츠당. 지난해 런던 올림픽에서 박태환 선수가 자유형 200m와 400m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죠. 수영연맹은 5천만 원의 이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영연맹은 지난 9일이었죠. 이 이사회에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의결을 했고요. 수영연맹의 이기흥 회장은 이 박태환 선수가 올림픽 직후에 혼자 조기 귀국하겠다고 이 선수단과 마찰을 빚은 적이 있고요. 또 연맹이 주최하는 동호인 대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포상이 아니라 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수영연맹은 아직까지 입장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포상금과 관련해서 김정길 전 대한체육회장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회장님. 예, 감사합니다. 예. 지난 금요일이었었죠. 이 박태환 선수 포상금과 관련해서 이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처사라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이제 밝힌 바가 있는데요. 네네. 예, 이 금요일에 하신 말씀의 그 취지와 배경을 먼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보통 뭐 대한체육회나 아니면 저 연맹이나 예. 올림픽 때 포상금을 내거는 것은 선수의 사기를 좀 진작시켜주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포상금 제도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포상금을 해서 이제 박태환 선수가 은메달을 2개나 땄으면 그것은 수영연맹에서 공개적으로 그렇게 포상을 5천만 원 하겠다고 했으면 그거는 공적인 약속입니다. 예. 그걸 공개적으로 했다면 그건 뭐 수영 선수 개인에게 한 약속이기도 하지만 국민하고 한 약속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뭐 행사에 뭐 불참했다, 조기 귀국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 포상금을 안 주고 그 징계를 한다든지 안 준다는 자체는 옳지 않죠. 그래서 포상금을 주고 안 주고 하는 것은 물론 연맹이 결정하겠지만 공개적으로 국민들에게 포상금을 주겠다고 약속했으면 그 지키는 것이 옳다라는 취지에서 그 트위터에 글을 썼습니다. 예, 우리 김정길 회장님의 말씀은 이 포상금 지급 약속도 일종의 그 공적인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라는 취지로 듣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기흥 회장의 말에 따르면은 이 박태환 선수가 수영연맹 행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를 않았고 또 이 올림픽 당시에도 조기 귀국을 희망하면서 선수단과 좀 갈등이 있었다 때문에 이 포상이 아니라 징계감이라고 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를 밝혔는데요. 이것도 국민들의 여론에 의하면은 그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도 많이 있거든요. 예, 당연히 난 그건 징계 사유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수영 선수가 수영도 잘하고 그런 행사도 잘 참석하면 좋겠지만 그 국가대표 선수가 그 4년을 준비하고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따고 나면 거기에 또 한 사람에게 또 귀국을 하지 말고 저 행사에서 늦춰서 가라라든지 예. 아니면 행사에 나오라고 하는 것은 그는 선수 자율에 맡겨야지 그것을 강요하고 강제하는 것은 그건 권위주의 시대에 때 있던 일이죠. 지금 그렇게 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선수의 자율이 옳다고 보거든요. 그게 징계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올림픽에 다녀왔던 선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올림픽이 끝나게 되면은 한 달 정도는 뭐 여기저기 불려 다니느라고 정신이 없다고 하거든요. 예. 근데 사실 그 올림픽 같은 큰 행사를 치르다가 보면은 이 체육회 입장에서는 그 메달리스트들의 그 의사 같은 것들을 뭐 일일이 다 확인하지 않고서 그 일방적으로 선수를 좀 참여시키는 행사도 좀 많이 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이제 시대가 바뀌면 좀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선수들이 메달을 따기 위해 4년을 고생했습니다.
그러면 그 메달을 따고 나서 벌써 일찍 자기 그 경기가 끝나가지고 예. 그 행사 때문에 며칠을 기다리게 하는 건 상당한 스트레스죠. 예, 예. 그러니까 그는 자율에 맡겨서 가능하면 참여를 하라고 독려는 하지만 개인의 사정이나 행태에 따라서 참여할 수도 있고 참여 안 할 수도 있어야지 그것을 굳이 억지로 선수를 묶어가지고 그 행사에 꼭 참여하게 한다든지 할 때는 4년 동안 받아가지고 또 메달을 땄는데 예. 그 이후에 또다시 또 다른 스트레스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연맹이나 체육회에서 그거는 예. 이제 고쳐져야 될 거라고 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대한체육회장을 역임을 하셨기 때문에 이 내부 체육계 내부 사정을 잘 아실 것 같아서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이 포상금 지급 절차가 연맹별로 사실은 그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치게 돼 있죠? 예, 뭐 형식상으로는 의결을 거치는데 예. 결국 보통 이 포상금 가는 게 회장이 많이 그 각 연맹에서 포상금 거는 경우가 많고요. 예. 그에는 또 좀 예산이 있는 그 연맹에서는 이제 뭐 그 예비비라든지 다른 경비를 이렇게 활용해가지고 이제 포상금을 주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포상금은 회장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행식장 그 이사의 결의를 거치겠죠. 예. 그 회장의 의사대로 가는 경우가 뭐 실질적으로는 회장의 의사대로 가는 경우가 뭐 대부분이다라는 말씀이실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 포상금 같은 경우에 그 좀 전에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체육회나 그 산하연맹이 특별 예산을 갖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이 회장의 사제 출연금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나요? 대개 지금 체육회도 그렇고 연맹에도 그렇고 포상금을 미리 딱 이렇게 예산 항목에 설정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예. 아니고 대개 이제 그 연맹 회장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이제 포상금을 많이 주는 연맹도 있고 작게 주는 연맹도 있고 그런데요. 그리고 이제 올림픽 같은 게 있으면 이제 각국에서 들어오는 그 이제 격려금 같은 게 있습니다. 예. 기업이라든지 그 연맹이나 또 정부에서 지원하는 격려금 같은 게 있거든요. 예. 그런 게 되게 포상금으로 쓰죠. 그런데 이제 그게 금액이 작기 때문에 회장의 역량에 따라서 회장이 좀 재력 있는 분들은 또 더 많은 포상금을 걸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그 대한체육회장으로 있을 때 북경 올림픽을 앞두고 제가 그 금메달을 따는 모든 종목에 1억을 주기로 했거든요. 예. 포상금을. 그럼 제가 뭐 그 집행을 못 하고 나왔습니다만은 나중에 집행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렇게 이 포상금은 그때 좀 선수들 사기를 진작시키고 또 코치나 감독의 사기도 진작시키기 위해서 선수에게 물론 제일 많이 줍니다만 코치나 감독에도 일정 금액을 포상금을 주는데 이것은 자체로 어떻게 예산 항목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이라든지 그다음에 격려금이라든지 회장의 출연금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되게 쓰게 되죠. 그러면은 그 이번에 그 수영연맹 같은 경우에도 그 이기흥 회장의 그 말에 따르면은 뭐 포상금은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것이다 이런 말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뭐 형식적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되지만 이 포상금 자체를 회장이 사제로 출연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회장의 마음에 따라서 이제 지급되고 이렇게 경우가 많이 있겠군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아마 이기영 회장도 뭐 재력 있는 분이니까 그런 경우가 아닌가 싶은데요. 회장이 예. 아마 출연금을 내서 아마 한 것 같은데 그렇다 손치더라도 그 올림픽을 앞두고 공개적으로 포상금을 주겠다고 했으면 좀 지키는 게 옳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네. 뭐 체육회장도 역임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최근 들어서 이 지난해에도 이 축구협회에서 직원의 횡령 사건이 있었고요. 예. 또 이 배구협회 같은 경우에도 이 월드 클래스인 김연경 선수의 해외 진출과 관련해서 이 배구협회가 이 적절하게 중재를 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 체육단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김 회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체육단체 행정이 어떤 좀 문제가 있다고 느끼시지는 않으시나요? 체육단체 행정이 아주 뭐 잘하는 연맹도 있고요. 예. 또 잘못하는 연맹도 있고 그 행정 자체의 문제가 있다기보다 그 개인의 문제죠.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예, 사람의 문제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우리 사회는 이 원로가 없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좀 안타까운 일이죠. 이 국민의 존경을 받으면서 이 중심을 잡고 있는 원로가 없다는 점은 이 체육계가 더더욱 절실하다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체육회장을 지내셨던 분이 이 포상금 미지급 논란이 발생했을 때에 이 모처럼 이 자신의 의견을 확실하게 밝혀줬다는 것은 체육계에서는 뭐 이례적인 일이지만 반가운 일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정길 전 대한체육회장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이 노민상 전 수영 대표팀 감독이죠. 지금은 SBS에서 이 해설을 맡고 계시는데요. 이 노민상 전 대표팀 감독과 얘기를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현재 지금 중원대학교에서 교수로 지금 재직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뭐 그러면서도 또 욕심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 노민상 수영 연구소 또 노민상 수영 교실도 함께 운영하고 계시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뭐 우리 그 수영 팬들에게는 뭐 사실 이 중원대 교수나 해설위원보다도 이 박태환 선수의 스승으로 많이 알려지신 분이신데요. 저희 박태환 선수가 지난달 14일에 호주로 전지훈련을 떠났습니다. 네네. 이 호주 전지 훈련이 뭐 지난해 그 런던 올림픽 이후로 다시 이제 본격적인 훈련에 들어갔다라고 봐야지 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호주 전지 훈련의 의미를 좀 설명해 주시죠. 네네. 일단은 이제 성장 과정에서 잠깐 보면은 승부력이 굉장히 강한 선수고요. 예. 일단은 런던에서의 은메달을 2개 땄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동양인 순양한테 졌다. 그럼 박태환 성장 과정을 봤을 때는 아마 상당히 자존심도 상했고 다시 한번 도전하겠다는 의미라고 이제 보면서요. 예. 하나는 이게 1차적인 공격적인 훈련에 들어갔다고 봐야 됩니다. 이제 새로운 2013년 시즌을 시작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근데 올해의 이 세계 선수권 대회도 있고요. 내년에는 아시안 게임도 있습니다. 네. 예, 박태환 선수의 이 세계 선수권 대회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전망은 6주 훈련에 들어가서 아마 몸 만들기서부터 아마 들어갈 거예요. 근데 저는 선수의 가지고 있는 성격이라든지 열정이라든지 봤을 때 밝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아세안 게임에서는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순양이라는 선수가 200, 400, 1500에 나올 걸로 보고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이 박태환 선수는 제가 볼 때는 100, 200, 400에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죠. 예. 100, 200, 400에 나올 것으로 예상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호주 전지 훈련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호주의 브리즈번에서 6주간의 전지 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런던 올림픽에서 호흡을 같이 맞추었던 이 마이클 볼 코치에게 다시 지도를 받고 있는 거죠, 현재? 네, 그렇죠. 마이클 볼 코치한테 받고 있는 거죠. 예. 이 전지훈련 6주 정도 가면은 보통 수영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까? 그렇죠. 이거는 동서고금을 통해서 지도자가 재정 비용 때문에 일조 돌리게 되면 훈련이 상당히 힘들어지거든요. 예. 선수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상당한 비용이 드는 거는 사실이죠. 뭐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라고 좀 밝혀주실 수는 있으신가요? 이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여기에 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스텝진들만 입장한 것 같은데, 예. 여기는 그 사람들의 생활비도 지급이 돼야 될 거고요. 예. 개인적으로 감당하기는 어렵지만은 이게 쓰기 나름이지만, 예. 적어도 물가가 비싼 나라고 하기 때문에 또 차량 이동이라든지 여기에 보면은 통역도 빠져 있는 상태고요. 가장 기본적인 것만 갔는데 이게 적어도 월 한 7천만 원 정도 꼴은 들을 거예요.
약간 한 6주 정도 봐서 최소한 7천만 원 이상은 들 것 같다 이제 이 말씀이신데 이게 우리 그 청취자분들께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이번에 그 박태환 선수가 혼자 훈련을 간 것이 아니고요. 이 방글라데시 대표팀 감독을 지냈던 이 박태근 코치에다가 또 지원 팀장, 체력 담당 트레이너, 물리치료 이 트레이너를 포함해서 모두 4명이 이제 박태환 전담팀을 구성을 했죠. 네네, 그렇습니다. 예, 이 분들의 생활비와 훈련비까지 다 포함을 해서 최소한 7천만 원 이상은 들 것 같다는 말씀이신데요. 자, 그런데 이 박태환 선수가 뭐 잘 아시다시피 이 SK텔레콤하고 계약이 끝난 뒤에 이 새로운 후원사를 얻지 못했었잖아요. 그게 저로서도 상당히 마음이 아파요. 왜냐면 이런 선수가 사실은 그 기록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박태환 선수가요. 예. 개인적으로 올림픽을 3번 나갔다. 또 아시안 게임을 2번 나갔다. 다 성적이 저는 뭐 아테네 빼놓고는 다 좋다라고 보고요. 그렇다면은 이런 선수들은 국가 차원에서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요. 예. 그렇지만 또 기업들도 요즘에는 좀 어렵겠지만 참 그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게 수영님의 한 사람으로서도 좀 바람이고요. 예. 이게 혼자 부담하기에는 이게 상당히 힘든 부분이고요. 이 정도면은 2달 이상은 개인적으로는 부담하기가 너무 힘든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지원팀장, 체력 담당 트레이너 이렇게 간단하게 이거 했는데 여기에는 이동 수단이 이 많은 인원을 저거 하려면은 적어도 승합차 정도도 하나 렌탈을 해야 될 것 같고 영어도 여기 지금 통역도 지금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이거는 최소의 그 경비로 간다 그래도 6주 동안은 상당히 힘들 것 같죠. 예. 그 아무래도 이 박태환 선수가 7살 때서부터 박태환 선수에게 수영을 가르쳐 오신 이 노민상 전 대표팀 감독이기 때문에 이번에 뭐 전지 훈련도 개인 비용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걱정이 좀 많으신 것 같고요. 걱정이 많죠. 예, 감독님 그 지난해 그 런던 올림픽이 끝났을 때 감독님은 좀 강조를 하셨어요. 그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까지 좀 뛰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이 박태환 선수는 내년 인천 아시안 게임까지는 출전을 하겠지만 2016년 리우 올림픽 출전 여부에 대해서는 확답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네네. 이 감독님이 생각하시기에 박태환 선수가 리우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을까요? 이 선수가 제가 7살 때서부터 강조 아시안 게임까지 쭉 지켜봤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체력적인 면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정신력이거든요. 스포츠에서요. 예. 그런 선수는 찾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런데 이 선수만이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본인은 그 공부 쪽에도 좀 신경을 쓰기 때문에 브라질 올림픽이기는 안 했겠지만 1차적인 목표는 아마 아세안 게임을 두고 지금 보는 것 같아요. 아세안 게임에서 기록이 어느 정도 끌어올리느냐에 따라서 브라질 올림픽에도 저는 생각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그런 경우에는 후원이 돼야 되겠죠. 예. 그러면은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은 장담할 수는 없으나 내년에 그 인천 아시안 게임에서 성적이 좋게 나오게 되면은 2016년 올림픽까지 출전할 수 있다로 이렇게 들으면 뭐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는 하나 조건이 뭐냐면 개인적인 부담으로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충분한 전담 팀을 구성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후원만 된다면 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예.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려볼게요. 네네. 이게 좀 민감하기 때문에 좀 죄송스럽기도 한데, 박태환 선수 포상금과 관련해서 이 수영연맹의 입장이 바뀔 수도 있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조심스럽지만 예. 좀 뭐라고 제 입장에서는 얘기하기가 상당히 이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현재 수영연맹 이사를 맡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번에 이사로 다시 재임이 된 것 같아요. 예. 예. 그런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박태환 선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고요. 예. 연맹 입장에서도 생각해 볼 때 웬만한 해결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요. 예, 잘 알겠습니다, 감독님. 네. 지금 전화 연결된 우리 노미상 전 국가대표팀 감독은 현재 이 수영연맹 이사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인터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시간 내주셔서 인터뷰 허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 노민상 전 국가대표 수영 감독이었습니다. 이 쇼트트랙을 시작하면서 운동이 즐겁지 않았다. 이 파벌과 이해관계로 빚어진 싸움들이 내 가슴을 옥죄었다. 안현수가 죽지 않았다는 사실을 꼭 보여주고 싶다. 러시아로 귀화한 쇼트트랙 황제 안현수 선수가 일요신문 이영미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이 안현수 선수 쇼트트랙의 황제라고 불렸지만 언제부터인가 국가대표로 뛸 수 없었고요. 이 성남시청이 해체되면서 실업자가 됐습니다. 그때 아무도 그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죠. 러시아에서의 성공이 한국 쇼트트랙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 한국 쇼트트랙이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성찰의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심장이 단단한 선수다. 전 프로복싱 세계 챔피언이자 이 스타복싱 체육관의 홍수환 관장이 인천시청에 입단한 여배우 이시영 씨를 두고 한 말입니다. 자, 이시영 씨는 국가대표 1차 선발전 48kg급 2위를 차지하면서 인천시청에 입단을 했죠. 자, 그리고 내년 인천 아시안게임에 도전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예전에도 이 복싱 신인왕전에서 의사, 변호사, 교사 이런 직업을 가진 분들이 링에 올라와서 화제가 됐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분들을 두고서 이 아마추어리즘이란 말을 하는데요. 이 열정을 불사른다는 점에서 보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열정을 불사른다. 저도 많이 듣고 했던 말인데요. 사실 저는 주로 음주 가무할 때나 이런 말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다시 만난 김동성과 오노. 10년 원수 우정을 나누다. 평창의 겨울은 따뜻했다. 화합의 질주. 이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에서 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경기를 하는 통합 스포츠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김동성 선수와 오노 선수가 참가를 해서 이 두 선수가 만나게 된 거죠. 자, 2002년 이 솔트레이크 시티 동계올림픽 때 이 오노가 헐리우드 액션으로 김동성 선수 금메달을 빼앗아 갔었죠. 자, 이런 악연이 있었기 때문에 어제 이 평창에서 이 두 선수가 만난 것을 두고 억지로 스토리를 만들려고 하니까 이런 낯간지러운 제목을 달았습니다. 제가 찾은 바로는 이 포털 사이트에서 인터넷 중계하는 STN 스포츠의 윤초화 기자만이 있는 그대로 썼습니다. 기사 제목은 김동성, 오노 만나러 온 게 아니라 스페셜 올림픽 도움 주러 온 곳이라고 뽑았고요. 이 기사에서 윤 기자는 김동성과 오노 사진 기자들의 요청에 어깨동무를 했지만 사진 찍은 이후에는 별다른 대화는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저도 아름다운 것은 좋아하는데요. 이 아름답지 않은 것을 일부러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는 거 잘못이죠.
여러분은 지금 본격 스포츠 시사 프로그램 최동호의 한국 스포츠단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피플 순서에서는 이 장다령 변호사를 초청했습니다. 이 장다령 변호사는 이 변호사로서는 이 최초로 스포츠 에이전트를 겸업한 분이신데요. 뭐 김연아나 이 박태환 같은 이 굵직한 월드 스타들을 직접 매니지먼트했던 분이시기도 합니다. 이 장다령 변호사가 최근에 이 분데스리가 퀼른에서 이 K리그 수원으로 이적한 정대세 선수와 자문 변호사 이 계약을 맺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스포츠당 창당 이후로 최초로 기념 토크입니다. 장다령 변호사 정대세 자문계약 기념 토크. 이거 좀 쑥스럽습니다. 이 기념 토크로 진행합니다. 장다령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도 쑥스럽네요. 일단 대박입니다. 예, 대박인가요? 그런데 궁금한 게 정대세 선수 원래 알고 있었나요? 어떻게 계약을 맺게 됐어요? 물론 저는 정대세 선수를 알고 있었지만 예. 정대세 선수가 저를 알고 있었던 건 아니죠. 그런 건가요? 그 정대세 선수의 그 매니지먼트 회사 그 관계자하고 저하고 이제 친분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친분으로 인해서 요번에 그 계약을 하게 된 거죠. 제가 이 사실을 이 장다령 변호사의 그 페이스북을 보고서 알았거든요. 예. 그때 그 사진 같이 찍은 사진을 올리셨는데, 예. 제가 알기로는 제가 보기에 이 정대세 선수 외모는 완전 그 야수잖아요. 예, 그렇죠. 예. 사실은 그런데 감성은 또 상당히 여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만나보시니까 느낌이 어떠세요? 예. 저도 그 만나기 전까지는 이런 언론이라든가 TV에서만 봤을 때는 좀 더 와일드하고 남성다웠는데 실제 얘기해보고 하다 보니까 또 외모와는 다르게 또 감성적으로 또 여리다고 할까요? 그런 면도 많이 봤습니다. 노래도 잘 부르지 않나요? 노래도 본인은 이제 노래를 잘 한다고 하는데 그걸 제가 아직까지 확인은 못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정대세 선수 때문에 2번 울었어요. 예. 한 번은 그 남아공 월드컵 때 그렇죠. 브라질전에서 가슴에 손 얹고 이 뜨거운 눈물 흘리는 거 보면서 저도 이제 같이 울었고. 그렇죠. 2번째는 그 정대세 선수의 다큐멘터리 보면서 저도 같이 울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정대세 선수도 보면은 이 한국에 자기 본인의 팬이 많이 있다는 걸 좀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거죠. 물론 몇 번 왔었는데요. 뭐 그렇게 뭐 구석구석 다 모든 면을 다 알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난번에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수원 입단할 때 기자회견에서 한 말을 들어보니까 15골이라고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를 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서 공격수로서 뭐 그 정도 골을 넣지 못하면 자격이 없다. 뭐 이런 말까지 했거든요. 예. 이 말 듣고서 제 느낌은 이 정대세 선수가 K리그 잘 알고 있다. 그리고 한국 선수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 받았거든요. 예. 실제로 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본인이 한국 K리그에 대해서 일단은 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신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실질적으로 본인도 한국 축구가 아시아 리그 중에서는 그래도 최고의 리그 중에 하나로 또 알고 있고 그만큼 리그의 수준이 매우 높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 또 특히 한국 축구의 수비가 좀 더 터프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서 본인도 또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 그런 마음 가지고 있고 특히 수원에서는 아주 걸출한 공격수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돈치치라든가 결국 이제 그런 선수들하고 이제 주전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런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예, 오늘 사실은 정대세 선수 얘기를 좀 더 묻고 싶었었는데요. 예. 방송 시작하기 전에 잠깐 얘기 나누는 사이에 좀 더 핫한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 여기 스튜디오에 나오시기 전에 이 프로야구 선수 출신인 강병규 씨 법정 구속이 됐는데요. 이 강병규 씨 접견하고 오셨다면서요?
예, 오늘 오전에 서울 구치소 구치소에서 접견했습니다. 가시면서 덤으로 이 최태원 회장까지 같이 보셨다고 하셨는데 예. 그 분위기 어떤가요? 간단히 좀 전해주시죠. 근황, 우리 강병규 전 프로야구 선수의 근황. 예, 본인은 일단은 조금 억울해하는 것 같고요. 예. 그러나 뭐 건강이라든가 그런 뭐 심리적으로는 크게 뭐 어려움은 없는 것 같고요. 예. 예, 뭐 마음 차분하게 좀 돌아보라라고 한번 이렇게 말을 건네줬습니다. 항소할 예정이죠? 예, 항소하겠다고 본인이 얘기했습니다. 역시 이 굵직한 클라이언트를 갖고 있는 또 굵직한 변호사답게 유명인들을 많이 좀 계약을 하고 계시는군요. 그리고 오늘 제가 오기 전에 이 기사 잠깐 보니까 그 미디어 오늘의 칼럼 계속 쓰시고 계시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아주 그 용기 있는 글이었습니다. 소신 있게. 예, 그 용기 때문에 또 많이 까이셨나요? 많이 또 까이고 있죠. 그 미디어 오늘에다가 이 장대령 변호사가 그 NC의 진해 홈구장과 관련해서 여론과는 좀 반대되는 입장에 주장을 하셨습니다. 예. 그 제가 보니까 프로야구도 이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 정책으로서의 프로야구의 어떤 공공성이나 예. 균형 발전 논리에 따라서 진해의 야구장이 지어지고 기반 인프라 시설이 약속대로 지어진다고 한다면은 뭐 반길만한 일이다라고 주장하셨는데 그렇죠. 예. 인터넷에서 까일 거를 예상하시면서도 이렇게 소신 있게 쓴 별다른 이유가 있나요? 저도 물론 프로야구 팬으로서 개인적으로는 NC의 새로운 야구 구장이 사람들이 많이 접근할 수 있는 마산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나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라는 어떤 그런 시각에서 예. 좀 더 좀 합리적으로 냉철하게 바라보자. 그리고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진해에서 또 최고의 구단으로서 최고의 구장에서 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에 노력을 해보자. 이제 그런 취지로 글을 쓴 거죠. 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나 아니면 이 야구 팬들도 이 글을 쓰신 분의 이 취지를 좀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죠? 어떤 면에서는 또 그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또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는 또 제의 어떤 글이 제 취지를 또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했다는 또 저의 또 책임도 있는 거죠. 예, 그 부분은 이 장대령 변호사께서 좀 많이 노력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예. 자, 이어서 이번에 그 신선한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이 코너의 제목은 순수녀인데요. 이 스포츠를 좋아하는 여대생입니다. 이 숙명여대 법학과 4학년 이경민 양이 정말로 궁금한 것을 장대령 변호사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이제 자문 계약 하신 거 정말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변호사님 페이스북에서 예. 그 정대세 선수와의 사진을 봤어요. 예. 네. 그 정대세 선수 정말 그 마초 같은 그런 야성적인 매력과 또 귀여운 매력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인기가 많을 것 같은데, 네, 저도 그래서 팬심으로 위장한 그런 사심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예. 근데 혹시 그 정대세 선수 혹시 여자친구가 있나요? 본인의 말에 의하면 현재는 없습니다. 예. 그러나 물론 또 실제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본인의 말로는 그렇습니다. 좀 그렇네요. 기대가 되는데요. 다음 여자친구가. 그리고 본인이 얘기하는 한국 여성이 네. 정말 아름답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도 기회가 되면 네. 한국 여성을 좀 만나고 또 결혼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청취하시고 계시는 많은 여성 팬분들 한번 노려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정대세 선수 덕분에 그 K리그 팬들이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저도 한 사람의 팬으로서 그리고 또 정대세 선수가 많은 팬들과 그런 소통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카카오톡이나 무슨 페이스북 뭐 이런 거. 페이스북은 하고 있습니다. 계정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페이스북에서 그 한글로 정대세 치면 안 나올 거고요. 아마 네. 영문인가? 예, 그러 하면 나올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변호사님 카카오톡을 굉장히 많이 이용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정대세 선수랑도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소통을 하시나요? 아직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오늘 순수녀 이 숙명여대 법학과 4학년 이경민 양의 순수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중요한 정보가 나왔네요. 이 정대세 선수 현재 여자친구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 여자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선수가 빛이 나는 것은 물론 본인의 노력입니다. 하지만 스타의 그 빛이 얼마나 오래 가느냐는 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가뜩이나 침체된 K리그에 이 스타성이 있는 정대세 선수가 합류했습니다. 이 스포츠 전문 장다령 변호사도 이 정대세 선수의 성공에 한 몫을 단단히 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까지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장다령 변호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창원시가 이 프로야구 NC 다이노스의 홈구장 부지로 진해를 선정했습니다. 옛 마산시에 도청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옛 창원시에는 이 시청이 지어질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진해 지역 주민들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서 이 야구장을 진해로 결정했다는 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결정이라고 해서 이 반발이 큰데요. 자, MBC 플러스의 이 송재우 해설위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 어제였었죠. 이 창원에서 NC 다이노스의 그 서포터스가 이 입지 재선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었거든요. 네네. 이 마산이나 이 창원을 염두에 뒀더니 NC로서는 충격이 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 NC가 뭐 얘기 듣기로는 뭐 대책 회의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뭐 그러면서도 이 조심스러운 자세인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지금 NC 입장에서는 지금 쉽게 어떤 그 의사를 나타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현재 상황 자체가 물론 잠시 후에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프랜차이즈 이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도 NC 다이노스는 올 시즌 드디어 이제 7무대에 진입을 하지 않습니까? 예. 진입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지역 정서 또는 지역 팬들에 대한 또 아무래도 그런 로열티라 그러죠. 그런 충성심도 있을 것이고 또 여기서 자칫 얘기를 잘못했을 경우에 정말 예기치 못했던 그런 부분들의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NC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그 통합 창원시의 부장이 들어가는 게 지금 끝났다고 생각은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쪽에서도 정말 좋은 쪽으로 방향을 이끌어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아주 공식적으로 어떤 입장을 표명하기에는 조금 시기가 이르다고 보는 거죠. 예. 그 말씀하신 내용을 좀 들어보니까 NC 이외의 야구계에서는 뭐 연고지 이전 이런 얘기도 나오고는 있는데요.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 NC로서는 그 연고지를 이전하는 데에도 상당히 좀 부담이 있다는 뜻으로 느껴지거든요. 예. 상당 부담이 있겠죠. 막상 NC가 연고지를 옮기려고 한다면은. 그럴 수밖에 없죠. 사실 이 연고지 이전 문제가 가장 먼저 언급이 된 게 한국 프로야구위원회 즉 KBO 측에서 먼저 얘기가 나온 얘기죠. 예. 근데 지금 말씀하셨지만은 올 시즌 처음으로 1군에 들어갑니다만은 그동안 당연히 이 통합 창원시에서 구장을 앞으로 질 것이며 그 전까지는 구 마산구장을 이미 돈을 들여서 많이 지금 개보수를 해놓은 상황이에요. 예.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2군 경기를 이미 치렀단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비록 1군 무대 정식으로 진입하는 건 오래지만은 이미 그쪽 주민들이라든가 프로야구 팬들의 정서는 당연히 이 NC 다이노스는 창원을 바탕으로 한 그런 지금 이 프로야구 팀으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그런 상황에서 이 프랜차이즈를 옮기겠다라든가, 물론 사실 올 시즌 당장 옮기는 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예. 또 그럼 향후에 옮긴다는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상황에서 발표를 해놓고 경기 자체는 다시 구 마산시장에서 구장에서 지금 치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NC는 지금 쉽게 결정 내리기도 어렵고 또 그런 프랜차이즈 이전에 대해서 쉽게 언급할 수 있는 상황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멀다고 봐야죠. 예.
오늘 보니까 이 김성근 감독이 진해의 야구장이 들어서도 별 문제 될 것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기도 했는데 이 창원시의 이 진해의 야구장을 짓겠다는 결정과는 별개로 NC는 현재 이 마산 야구장을 홈 구장으로 사용하겠다고 의사를 밝혔거든요. 네네네. 이 마산 야구장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리모델링을 하긴 했지만 이 프로 경기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좀 어떻습니까? 물론 이제 그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뭐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는 크게 없을 수가 있지만 사실 마산구장도 상당히 좀 건축한 지가 시간이 지난 구장이에요. 예. 지난 구장이고 그 과거에 이제 좀 오래전에 지은 야구장 같은 경우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야구장의 뭐 방향이 좀 잘못되어 있다라든가 뭐 이렇게 되면서 선수들이 플레이를 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왜 처음에 제 구구단을 정말 프랜차이즈를 선정을 할 때 왜 그런 부지들에 대해서 저희가 뭐 선정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예. 이유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30개 이상이 되는 곳을 다 이렇게 조사를 했었단 말이에요. 예. 했었는데 거기서 순위가 아무래도 하위권으로 떨어진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를 지금 다 무시를 하고 예. 사실 뭐 야구야 어딘들 할 수 있겠죠. 구장만 주어진다면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거는 그냥 저희들이 아는 사회인 야구라든가 아마추어 야구는 다르게 팬들의 그런 성원이 있어야 되는 프로야구 구단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프랜차이즈를 정하고 또 이 구장을 짓고 이러하는 부지라든가 이런 기준들이 정말 프로야구의 발전과 앞으로 그 팀이 오랫동안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쉽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오늘 질문은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는 이 NC의 홈구장 문제를 이 현실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이 이해 집단 간의 갈등이라고 봅니다. 뭐 이런 경우는 뭐 우리 사회에서 늘 있는 일이죠. 뭐 이번에는 이 프로야구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충돌한 것이고요. 자, 이럴 때에 이 조정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정말로 아쉬운 점은 이 프로야구가 이 최고 인기 스포츠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이 여론의 힘을 얻고 있는 KBO가 이 창원시를 상대로 해서 아무런 이 조정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뭐 NC의 이 홈구장 문제는 물론 이 NC가 해결을 해야지 되는데요. 하지만 NC만의 문제는 아니죠. 뭐 KBO가 전혀 관계가 없을까요? 뭐 그렇지는 않죠. 뭐 제가 보기에 KBO는 강 건너 불구경인데요. KBO는 뭐 예치금 100억 원만 손해를 안 보면은 상관이 없다는 자세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송재우 MBC 플러스 해설위원과 전화 연결이었고요. 오늘 한국 스포츠당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재님 가라사대. 하나, 스포츠를 좋아한다면 공부해라. 스포츠에도 보이지 않는 손이 존재한다. 경제와 정치에 관심을 갖고 스포츠를 바라봐라. 묻고 즐기기만 한다면 주머니 털리는 봉이 될 뿐이다. 둘, 스포츠를 좋아한다면 사람 사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라. 때론 패자의 눈물에서 감동을 받는다. 감동은 보는 만큼 느낄 수 있다. 셋, 스포츠를 좋아한다면 스포츠의 가치를 생각해라. 페어플레이와 공정성이 최선의 가치이다. 설익은 프로페셔널이 만들어낸 삐뚤어진 프로의식, 결과중심, 승자독식, 황금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보자고요. 스포츠의 가치를 회복한다면 세상은 바뀝니다. 스포츠 민주화. 스포츠의 가치 회복. 1%가 아닌 99%를 끌어올리는 유쾌한 시사 프로그램. 최동호의 한국 스포츠당. 한국 스포츠당. 한국 스포츠당. 한국 스포츠당. 한국 스포츠당. 한국 스포츠